오늘 토론 주제가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 닥쳐온 위기,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의 토론의 주제인데요.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처음 이제 안내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용 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으신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지역에 원래 좀 계셨던 취약하신 분들의 생활이 어떠신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사회복지 영역,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돌봄이라는 이슈가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돌봄 노동자분들이 좀 취약한 노동 환경에 계셨다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재가 서비스라고 하죠. 집에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거나 어르신을 돌봐드리거나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도와드리는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같은 분들이 다 바우처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집에 가서 얼마만큼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를 가지고 급여를 받으시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재가 서비스를 차단하게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실직 상태와 비슷하게 놓여지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오히려 이제 또 역설적으로는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왕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대구 경북 사례에서는 장애인이 확진됐을 경우, 장애인 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이분들이 또 과도한 그 노동 환경에서 이렇게 24시간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노동자분들의 노동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또 휴관을 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문제는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일하셨던 어떤 영양사분들이나 이제 식당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차량 기사로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급여 문제가 있었고요. 학교와 비슷한데 복지관에도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생활을 영위하셨던 분들이 복지관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말 그대로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학교 방과 후 교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휴교하면서 방과 후 교실을 열지 못하면서 사실상 마찬가지로 실직 상태에 놓이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돌봄이나 교육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으셨던 분들, 아까 플랫폼 노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활동 건수가 줄면서 소득이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취약한 환경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계셨다.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멈춰버린 어떤 복지 시스템 속에서 우리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이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로 제공의 기회가 없어지고 또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지원하고 계신 우리 또띠아님께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상담을 해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받았던 어려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면서 요즘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출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 인력 신청은 5만 6천 명으로 결정되었는데 신규 노동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부는 그 체류 기간이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그 만료 이후부터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그 MOU 그 고용 허가제에 체결된 16나라의 그 한국의 그 출국 그 준비인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 따라서 그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또띠아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체류 기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네네. 그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그 문제 생기는 그 외에 그 한국에 오려고 준비한 그 16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그 1년 동안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체류 기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분들 대체해서 들어오셔야 될 근로자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못 들어오는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사한 어떤 형태의 이제 또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 또뚜야 우리 상담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에 체류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못 들어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운 회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선원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에게 발생되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현장은 화물 운송의 매개체인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는 많게는 28명에서 적게는 19명까지 우리 선원들이 승선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전염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항구 및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검역 조치로 인해서 입국을 하고 나서도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이제 뭔가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선원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결국 선원 교대 불가로 이어졌고, 교대 불가에 따른 선원들의 원치 않은 장기 승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원들은 6개월에서 8개월을 승선하고 나면 교대하게 되는데, 지금은 부득이하게도 교대 불가로 인해 12개월, 1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을 배에서만 보낸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의 이런 조치들로 상륙도 불가하고 가족 방선도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다니는 감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입국자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들어와야지 이제 출국도 원활하게 될 건데, 입국도 생각보다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출국은 빠른 출국을 하도록 조치를 만들었지만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또 방역 시스템으로서 어떤 그런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대를 많이 허용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부산항도 많이 폐쇄되고 뭔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항만 검역을 굉장히 강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선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답답함을 이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나 회사나 이제 우리 선원들에게 무한한 인내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제 떠다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이제 항해 중에도 어떻게 보면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물리적인 거리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국항에 입항을 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원 진료가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위독하거나 촉각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제 정말 코로나 검사를 이제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검사가 이제 가능하도록 지금 많은 그런 가혹한 선원들에게 가혹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선원들의 장기 승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위에 있는 배라고 하는 매개체에서 이제 1년씩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선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운항 중인 배에 승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승선 중에 이렇게 항구에 들어가서 이제 몸이 좀 아프고 하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조범규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을 이제 대표하시니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이 요즘은 배달 대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배달 대행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가게에서 뭐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 특정 가게에서 이렇게 고용되어서 그 가게 배달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배달 대행이라 그래서 다른 대행사에 소속이 되어서 다른 여러 이 음식점들의 배달을 하고 이제 그 배달한 건수만큼 이제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배달 대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선 그런 형태의 일을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도 아니고 뭐 사업자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사업자도 아닌 그리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좀 더 이 이해를 돕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처럼 여러 가지 지시와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배달 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사장님이니 사고 처리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전혀 지지를 않거든요. 지금 그 계약 형태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이 사실은 이 정말 노동자로서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그 사각지대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큰 그런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배달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배달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 내가 뭐 예를 들면 바이크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름값도 내가 대야 되고 일하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이제 내가 처리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벌려면 배달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이 국가적으로 그런 플랫폼 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들이 배달료를 라이더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자영업자분들 수입이 많이 감소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배달로 많이 뛰어드는 지금 추세에 있거든요. 이 플랫폼 회사들은 라이더 이 배달원들의 숫자가 늘면 자기들 임의대로 이 배달료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이 수입의 안정화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근로자였으면 최저임금이라는 뭐 최소한의 이 하한선이라도 있는데 저희 배달료는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이제 회사와 저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로를 이렇게 일을 시킬 때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 지시와 통제가 마치 근로자처럼 이루어지는데 사고가 나거나 회사한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마치 남남인 것처럼 당신은 사장님입니다. 모든 거 직접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플랫폼 형태의 이런 노동이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플랫폼 노동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사장님이 아닌 이 노동자,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그분들의 인권이 사실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지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받은 어떤 고통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플랫폼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로가 이제 길어지면서 뭐 일단 배달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근데 배달도 늘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라이더 수입이 뭐 얼마더라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 반작용으로 어마어마한 이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났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플랫폼 노동이다 보니까 회사가 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져야 되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근로자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전문적으로 배달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회사가 져야 되는 어떤 보호장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배달 중에 이제 사고가 배달이 물론 많이 늘어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배달 사고도 많이 늘은 걸로 통계적으로도 이제 이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더 이 좀 법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봐집니다.